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수능 출제 예상 문제가 대충 어떤 흐름을 갖고 나올 건지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중심차분법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당연히 역함수 적분입니다. 당연히 미적분 선택자 수험생들한테 28번, 30번, 선생님 느낌은 그냥 30번일 가능성이 되게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러면 과연 그 역함수 적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2024학년도 수능 28번, 제 오프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꼭 다시 풀어봐라. 자, 이 문제랑 역함수 적분을 결합한 문제가 분명히 올해 수능에 30번이 될 거다라고 이제 감히 얘기를 좀 해둔 상태고, 자, 이유인즉슨 뭐냐? 어, 구모의 30번이 올해 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역함수 적분을 표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역함수 적분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구모 라이브 방송할 때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좀 감출 거다. 역함수 이야기를.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은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감춰진 역함수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 일단 첫 번째. 그거부터 인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거는 뭐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제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특히 변환, 1차 변환,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닮은 변환, 자, 이런 이야기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뭔가 베이스에 깔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 특히 지수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뭔가 경우에 따라서 뭐 중학교 닮음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것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도형의 이동, 1차 변환, 자, 이런 거하고 뭔가 연결되는 어떤 관계들, 지수로그 함수에서 관계들, 특히 닮음 변환, 확대 축소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해서 물어보는 어떤 약간 그런 쪽 출제 방향을 많이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역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해석들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기에는 역함수를 해석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갑자기 킬러스러워지니까, 여전히 기조는 킬러는 많이 없앤 기조 안에서 가는 거라서 분명히 그냥 역함수 해석보다는 계산 쪽으로 많이 물을 것 같다. 값을 구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조금 제가 예측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번호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 뚜껑을 열었을 때 객관적으로 문제가 그럼 어렵게 나올 거냐? 절대 아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30번에 배치를 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번호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냥 넘어갈 거니까 그걸로 이미 난이도는 잡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30번을 열심히 풀어야 된다. 특히 나는 완벽하게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봤을 때 그럼 올해 역함수 적분은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 자, 여기에 1차 변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도 역함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시를 선생님이 들으면서 그럼 과연 올해 잡히는 수능의 어떤 출제 방향, 역함수에 대한 출제 방향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짝 한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실제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역함수 적분을 아예 물어온 적도 있잖아요. 요 전해에 30번에서 뭐 그때는 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해서 뭐 g의 2t가 뭐 ft 2배의 ft다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냥 묻고 역함수 적분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수능에서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결합을 시키는데, 자, 이렇게 묻는 거는 너무 대놓고 묻는 거니까, 자, 이렇게는 이미 출제를 한 거라서 이 방향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와 유사한 개념은, 자, 이 방향성을 갖고 뭔가 역함수 적분을 결합을 시켜주면, 이 두 개 년도의 수능에 출제됐던 어떤 역함수 관련된 적분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형 문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강력하게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꼭 봐라. 대신에 이 문제들을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좀 인지하면서 한번 봐봐라 라고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를 한번 선생님하고 빠르게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의 역함수 적분이 나올 건지를 같이 한번 예측을 좀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적분 28번 나왔던 뭐 실수 전체에서 뭐 연속이고 문제는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fx가 항상 0 이상이고 0보다 왼쪽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를 주고, 자, 여기에 양의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있는데 그중에 작은 게 gt, 큰 게 ht, 그놈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적분값이 다음과 같을 때 너를 완성을 하십시다. 결국 문제가, 자, 이 정보를 통해서 과연 주어지는 상수 k 값은 얼마인지를 찾아라. 그걸 찾으면은 이 값들을 읽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구조였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fx는 대놓고 줬습니다. 너라고 줬고, 너를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생겨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이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 0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는 함수를 너를 가지고 정의를 하시는데,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상수함수를 그었습니다. 이런데 뭔가 t라고 하는 걸 그었어. 자,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는 말은 대신에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을 거다. 그 증가하고 있는 개를 하나 그려내시는데, 그럼 그때 만나는 교점, t가 이런 데 있으면 여기가 gt잖아요. 그죠? 뭐 이쪽에서 뭔가 가고 있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을 ht라고 하는데 그 ht가 gt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를 물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강력하게 1차 변환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ht, 만나는 교점인 x좌표 ht가 gt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자, ht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의 gt 플러스 k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자, 일단 마이너스라고 하는 놈은 너하고 반대편에 있다라는 의미고, 자, 여기에 2라고 하는 수치는 뭐냐? 자, 이 간격을 2배 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 간격을 2배 해라. 이 간격을 2배 해서 뭐 이 정도에 가서 배치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GT다 라는 뜻인데, 그게 플러스 K가 붙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K만큼 더 밀어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K만큼, K가 상수인데 그 상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더 밀어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K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얘기. 우측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지는데 너를 K만큼 옮겨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한번 K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가 밀고 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떠 있는 이 공간의 fx는 누구니?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기 때문에. 자, 이러한 포메이션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이 관계식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그냥 가볍게 1차 변환을 해석을 하시면, 자, 우측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K 값을 어떻게 찾으러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이 안에 잠깐만 보시면
자, 이쪽은 지금 시종일관 감소하고 이쪽은 시종일관 증가하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 너하고 여기 있는 fx하고 만나는 교점이 gt니까 요 상황을 식으로 옮겨보잖아요. 그죠? fgt가 t다 해서 gt가 요 구간에 있는 fx의 역함수라고 정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ht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종일관 증가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의 ht는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이미 역함수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한번 보시면 0부터 7까지 적분한 게 값이 너다 그랬는데 자, 0부터 k까지는 어차피 제로니까 k부터 해서 7까지 적분한 것만 남잖아요. 그죠? 뭐 이런데 우리가 7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데 7이 있습니다. 그러면 k부터 7까지 적분한 거는 요 놈인데 자, 요 놈의 넓이가 2 4제곱 빼기 1이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걸로 k 값을 찾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k 값을 찾는 과정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fx식이 누구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게 찾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 그려지고 있는 함수 fx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옮기는 게 그게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있는 이 식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했을 때 당연히 있는 이 식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에 주어진 이 넓이 값을 이 왼쪽 편으로 동일하게 옮겼을 때 그걸 이용해서 k 값을 찾는 게 그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이 넓이를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만큼 공간을 띄우지 말고 자, 거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을 평행이동해서 옮겨갑니다. 그냥 얘를 그대로 옮겨가면 이런 식으로 옮겨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옮겨가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자, 0부터 해서 얘가 그대로 옮겨오겠죠. 이렇게 옮겨와서 이 지점이 자, 7 빼기 k라고 읽혀지겠죠. 이렇게 k만큼 왼쪽으로 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넓이하고 자, 녹색 빗금친 넓이가 동일하다라고 읽혀지는 거고 이렇게. 그럼 이 넓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이 라인들을 우리가 옆으로 그대로 평행되게 옮겨서 쭉 가시게 되면 이미 자, K를 삭제했을 때 길이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사이의 길이가 1대 2 K가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요 비율이 네가 1만큼 갈 때 요 비율이 2만큼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홍색 넓이를 자,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대로 옮겨오시면은 이렇게 넓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이 넓이는 옆에 있는 이 넓이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겠습니까를 가지고 상수 k 값을 결정을 해 주십시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가 7 빼기 k인데 이 사이의 비율이 계속 2대 1로 일정하게 잡혀지니까 이 길이가 7 빼기 k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7 빼기 k가 되는데 이걸 좌표로 찍어야 되니까 2분의 k 빼기 7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 자, 인테그랄 2분의 k 빼기 7부터 해서 0까지 자, 이쪽에 있는 fx 그 식이 마이너스 4x의 2에 4x 제곱이니까 너를 따라서 적분을 하면 너는 값이 자, 이 사이의 비율이 1대 2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넓이 비도 1대 2 그래서 너의 넓이가 2분의 2 4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럼 왜 네가 1대 2일 때 왜 너가 1대 2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적용되는 개념은 카발리엘리 원리라고 하는 게 쓰이는 거거든. 여기서 자, 카발리엘리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평행한 두 선이 있을 때 여기에 뭔가 모양이 막 달라. S1하고 뭐 S2하고 모양이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를 평행되게 잘랐을 때 그 사이에 잘려지는 길이가 항상 m 대 n으로 일정하면 이놈들의 넓이 b도 항상 m 대 n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는 카발리엘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용되는 개념이 카발리엘리 원리에 의해서 자, 이 사이의 비율이 1대 2면 이 사이 비율도 1대 2다라고 우리가 읽혀지는 거고 자,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자, 이쪽 넓이 말고 자, 이렇게 만약에 잘라서 여기가 T1 이 넓이가 T2라고 하면 T1, T2를 줘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역함수 적분이 돼버립니다. 여기 있는 fx를 따라서 자 0부터 요 지점까지 적분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이쪽 넓이를 관찰해라. 그럼 그게 역함수 적분이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이걸 한번 표현해 보면 너는 뭐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f 인버스 x dx 자 이렇게 주면 네가 t1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느낌으로 주는데 자 표현 자체를 여기에 있는 표현을 fx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 이쪽 방면으로 만약에 묻잖아요. 이쪽 방면으로 물어서 자 이쪽에 있는 넓이를 이쪽으로 뭔가 옮겨서 계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 똑같은 구조에서 뭔가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서 대신에 역함수에 대한 개념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요 정도 레벨에서 묻는 시험 문제가 되는 건데 약간 느낌이 요런 느낌의 역함수 적분이 올해 수능에 30번이 될 확률이 역함수 적분 중에서도 제일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 문제를 강력하게 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본 수능에서 비슷하게 줬는데 얘네들의 넓이 관계를 만약에 준다 그래도 똑같이 카발리엘리 원리에 의해서 T1, T2의 넓이비는 1대2고 만약에 여기 S1, S2라고 하면 S1, 2의 넓이비도 동일하게 1대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로 K 값을 구해주시면 그냥 적분하면 나옵니다. 얘가 그냥 이걸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뭐 P라고 해서 P 값 구해서 그럼 너는 얘가 지금 현재 합성함수고 합성함수는 적분이 되려면 반드시 합성함수 적분 조건은 속함수의 도함수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8x니까 얘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8x라고 주시고 2에 4x 제곱을 주시고 곱하기 마이너스 4x니까 빼기 2분의 1을 이렇게 주시면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은 그냥 2의 4x 제곱이니까 따라서 자 마이너스 2분의 2의 4x 제곱을 따라서 적분을 합시다. p부터 0까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0 넣으면 너는 1 빼기 2의 4p 제곱하고 나오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날리면 너는 1 빼기 2의 4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4p 제곱이 4다. 그러면 여기서 p 값을 한번 읽어봐라. p는 엄연히 음수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읽혀지겠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k 값은 얼마니? 5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전체적인 패턴들을 좀 잡아놓고 대신에 자 질문 자체는 이쪽에 어떤 넓이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 역함수 표현 정도에서 아마 끝나는 수준이 제가 예측하는 역함수 적분의 가장 올해 수능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뭐 이미 출제한 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뭐 뒤늦게 영상 끝나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뭔가 막 제 꿈에서 뭐 올해 수능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뭔가 진짜 계시처럼 뒤늦게라도 제 꿈에 그게 나오면 나중에 추가 영상을 급하게라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측하고 있는 역함수 문제의 스타일은 가장 강력하게 요 느낌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1차 변환들의 어떤 관계들을 학생들이 쉽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느냐 그걸 되게 진짜 많이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번 이런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본수는 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결국은 뭐냐? 수식적인 접근입니다. 역함수의 수식적인 접근. 그래서 짧게 그 역함수의 수식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fx가 있고 y 이퀄 뭐 x가 있겠죠. 이렇게. 뭐 여기 역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f 인버스 x. 자, 이걸 가지고 뭐 보통 fa부터 fb까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는 당연히 y 이퀄 x에 관해서 대칭을 빵 시켜서 너는 이쪽 넓이와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겠지만, 자, 그렇게 하면 역함수 적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한번 쓰겠습니다. fa부터 fb까지. 자, 다 아는 개념인데 그냥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인지를 빠르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를 한번 나타내 보십시다 했을 때, 자, 얘는 일단 여기가 FA잖아요. 그죠? FA고 여기가 FB고. 그럼 자, 역함수 적분이라고 하는 게 fx 그래프 입장에서, 자, 너 그래프 입장에서는 너를 적분해라 FA, 이 y축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사실 y축 방향을 따라서 FA와 FB 사이에 어떤 y인데 그걸 뭐 x라고 썼으니까 x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x 기준으로 요런 애들을 적분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얇은 직사각형 띠를 만들어서, 그지? 얘를 FA부터 FB까지 이 방향으로 뭔가 직사각형들을 무수히 많이 쌓아가면 그게 요 부분에 둘러싸여 있는 넓이와 같겠지라는 게 역함수 적분의 개념이니까. 그럼 여기가 x일 때 대응되는 이 길이는 x 좌표니까 네가 f 인버스 x다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 길이는 f 인버스 x, 세로 길이는 무한소 dx 값이다 해서 이게 역함수 적분의 정의잖아요. 사실은. 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걸 수식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 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스타트는, 자, 수식적인 접근은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치환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무조건 부분 접근이 나오고,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역함수 적분의 수식적인 접근입니다. 당연히 치환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분명히 인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을 fx 이야기로 바꿔야 되는 거고, fx 이야기로 바꾸려면 모든 스타트가 치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 인버스 x를 y라고 뭐 치환할게요. 이렇게. 치환하고 모든 이야기를 y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바꾸는데 xy도 이렇게 바꿔놓고 미리 프라임 y하고 x의 관계도 이렇게 바꿔놓고 한꺼번에 바꾸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시면, 자, 너는 x 거니까 x 자리에 들어오면 f 인버스 fa니까 너는 a, 너는 b, f 인버스 x 자리에 y가 올 거고, 그죠? dx 자리에 네가 오니까 f 프라임 y, dy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만나면 A에서 B까지 X로 고쳐 쓰겠죠. X, F 프라임 X, DX. 자,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시험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역함수 적분이다. 그럼 이걸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너와 너의 곱에 대한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럼 값으로 이끌어내려면 너는 당연히 부분 적분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X, fx, A에서 B까지 빼기 인테그랄 AS B까지 fx dx. 자, 이걸 우리는 역함수 적분의 수식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적분의 그러니까 30번에 자, 수식적으로 역함수를 정의해 보십시다라고 주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냥 치환 적분 한번 하시고 부분 적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앞에 뭔가 다른 애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F 인버스 X의 앞쪽에 뭔가 다른 함수, 뭐 HX나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곱의 형태로 뒤섞여 있어서 이걸 역함수 적분으로 이끌어라 해도, 자, 그냥 요 절차대로 가시면 앞에 붙어 있는 HX와 새롭게 생기는 F 프라임 X 요놈들 갖고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치환적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애들이 무조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식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줬을 때는 그냥 치환, 그 다음 부분, 자, 요것만 딱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생각은 그냥 이런 수식적인 적분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금 더 뭔가 1차 변환과 결합된 형태의 역함수 적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쓰면 좋은 게 뭐냐? 감춰진 역함수 표현을 잡아라. 뭐 이거거든요. 감춰진 역함수 표현을 잡아라. 자, fx, gx 합성을 했는데 네가 x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뭔가 감춰지고 이 우변의 값을 뭔가 x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애들을 줘서 역함수를 최대한 좀 감추는 쪽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감춰진 역함수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얘는 적분 쪽보다는 미분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논의가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이겠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살짝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gx가 네가 뭐 2x야. 자, 이렇게 주면은 과연 여기 오는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너의 역함수가 필요한 문제일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줬을 때는 중요한 게 역함수 관계 있으려면 너처럼 너하고 나하고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나와야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너하고 나하고 뭔가 역함수 관계, 너의 역함수를 찾으려면 여기를 무조건 x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x 자리에 2분의 x를 넣어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너도 f에 gx 자리에 2분의 x가 들어와서 다음처럼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럼 fx의 역함수가 누구니? 너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f 인버스 x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감춰진 역함수들을 좀 볼 수 있느냐라는 걸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심지어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함수가 있습니다. 0이고, 뭐, 네가 예를 들어서 3이고, 뭐, 그냥 3차 함수라고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뭔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가 뭐, 2t 제곱 이런 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함수가. 자, 그때 만나는 교점을 만약에 뭐,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너를 뭐, 보통 뭐, gt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도 있겠죠. 심지어 그러니까 감춰진 역함수를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자, 이 정도까지 뭔가 이야기가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자, 이게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식이 만약에 뭐 fx인데 네가 뭐 x제곱 x 빼기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요 상황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뭐 여기 x 자리에다 넣어도 되는데 그냥 조금 상징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gt 전개하면 세제곱 빼기 3 gt의 제곱. 자, 2가 2t 제곱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을까? 이대로 그냥 음함수처럼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자, 심지어 이렇게조차도 우리는 감춰진 역함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너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자, 이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GT가 정의되고 존재하려면은 자, 네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너 함수는 요것만 필요하면 돼. 요것만. 그래야지 GT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fx 입장에서 네가 GT의 존재성을 밝혀주시려면 너는 x가 3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돼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요 구간만 봤을 때는 너는 시종일관 그래프가 증가하고 상수함수 만나는 교점이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최고로 많이 감춰진 역함수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 네가 감춰진 역함수를 읽어내시려면 중요한 게 여기를 t로 항등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등함수 만들려면 2를 넘기고 루트를 취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루트 2분의 루트 뭐 한번 써보겠습니다. gt의 세제곱 빼기 3배의 gt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자, 네가 t와 같다.
이렇게 읽혀지니까. 그러면 좌변에 적혀 있는 이놈을 우리가 합성함수 구조로 자 루트 2분의 루트 GT자리에 x를 넣으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라고 읽혀지는 거고, 너하고 gx를 합성을 한 구조잖아요. 그죠? gx를 합성을 한 놈이 자 너도 x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네가 gx 입장에서는 네가 gx의 역함수구나 해서 자 이놈을 가지고 뭔가 gx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을 막 소화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감춰진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한 번 정도 꼭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올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갖고 역함수 적분 쪽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역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뭔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역함수가 미분 적분이 함께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역함 적분이 나오게 되면은 미분 쪽에서는 분명히 그냥 육모, 구모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그냥 합성함수 해석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만일에 합성함수 해석을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미분 문제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그래프 해석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그래프 해석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점근선에 대한 정의,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어차피 사선 점근선은 거의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보는 게 현명할 거니까 수평 점근선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 그래프를 해석해라. 뭐 수평 점근선이 다른 거 아니죠. 리미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수평 점근선에 대한 수학적 정의니까. 그래서 아마 만약에 합성함수 해석이 빠지고 한다면은 그 합성함수 내용은 살짝 수투 문제에서 합성함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적분이나 미분이나 이런 쪽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올해 출제진들이 끔찍이 합성함수를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아마 나올 거냐 말 거냐, 나오기는 나오는데 공통에서 나올 거냐, 즉 수투에서 나올 거냐, 미적분에서 나올 거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함수에 대한 약간의 구조 자체가 만약에 수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적분의 28번은 분명히 점근선 그래프 해석으로 좀 뭔가 방향을 많이 잡아주지 않을까. 미분법을 물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분법은 앞쪽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은 여전히 급수에 대한 케이스 분류 뭐 그런 쪽으로 당연히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의 22번은 지수로그 함수, 거기에 1차 변환하고 결합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닮음하고 결합되든지 약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낼 것 같고, 수열의 점화식은 22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진짜 13번, 14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간다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점화식 문제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규칙을 확인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리고 공통의 15번은 최근 가장 강세인 정적분 해석하기, 특히 정적분의 부호하고 관련된 문제들, 계속 평가원에서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는 정적분 부호하고 관련된 뭔가 정적분 함수 해석하는 쪽이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아마 출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역함수 적분, 감춰진 역함수 찾기, 그리고 수식으로 왔을 때 치환적분 그리고 부분적분 하기. 앞에 뭐가 붙더라도 새로운 다른 함수가 붙더라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적분값은 계산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거는 재작년 수능 28번처럼 1차 변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자 역함수 적분을 결합해서 내는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올해 30번을 장식할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추가로 이 역함수 적분에 대한 부호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역함수 적분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는 뭐 역함수 적분의 부호가 아니라 정적분의 부호니까, 정적분의 부호는 자 A에서 B까지 적분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증가냐 감소냐, 그리고 이 주어지는 구간 안에서 네가 취하고 있는 함수 값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호를 체크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걸 안 주고 30번에서 여기다 절대값을 만약에 취해줬다. 뭐 절대값 취해주면 전체는 잘 안 씌워집니다. x는 양수를 줄 거니까 보통 이런 거 많이 씌워주겠죠. 야, 이렇게 주면 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역함수 적분이 아니라 역함수 넓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뭐 한참 뭐 수능 끝날 때까지 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함수 적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 거냐? 자, 1차 변환에 대한 개념을 결합시켜준 역함수 적분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제가 예상하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역함수 적분의 30번 문제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통에서 가장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는 3차 함수의 중심 차분법 공식 관련된 문제. 요 두 가지를 강력하게 제가 예측을 하고 이 강력하게 남은 수능 전까지 혹시라도 인연이 돼서 이 영상들을 맞닿게 된다면 꼭 한번 이 영상들을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해서 올해 수능에서 자,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관련된 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수학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놀라움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용기를 북돋아 줄 거라는 거. 그걸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능 달인 11월 달이 되니까 날씨가 겨울스러워졌네요. 그죠? 그래서 남은 수능 전까지 다른 무언가보다도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공부가 잘 됐냐 못 됐냐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건강입니다.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내일부터 남은 수능 때까지는 뭔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고 열심히 챙겨서 봐야 될 거는 올해 육모구모 수학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 올해 육모구모들을 계속 반복해서 정리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주된 공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응원을 항상 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기를 저희 채널이 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